부총리님, 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면은 그 회사가 유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움직입니까? 네. 아하, 밀가루 값보다 짜장면 값이 싸면은 그 중국집도 망하게 마련이죠.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현황을 봤더니 지난해는 구입 단가보다 41원 60전 싸게 팔았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도 5.7원이나 싸게 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 소비는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력 소비에서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4%나 됩니다.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쓰는 거죠. 주택용은 14.8%에 불과합니다. 판매 단가를 보면은 산업용이 118원 66전으로 가장 낮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해수율은 7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는 대부분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빅테크, IT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매출과 이익이 정말 아주 많이 올랐죠. 전기요금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반용보다 훨씬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5일 날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 한국 철강 기업에 보조금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1.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입장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업계와 함께 현재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우선 하면서 아니 이미 그 2월 달에 지난 2월 달에 예비 판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관해서 최종 판정을 한 겁니다. 예, 업계가 우선 나서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계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결국 일어나는 게 낮은 산업용 판매 단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사실상 기업에 보조금이 됐다는 건데 원가보다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다른 기술력이나 제품 가격이나. 예, 경쟁력은 모든 것의 집합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께서 그리고 물가를 관리하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한전의 누적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한전채 잔액이 79조 8천억까지 찼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관이 잘못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기관은 기관대로 효율화를 위한 그거는 자구 노력 정말 등등도 필요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께서 직원들 급여 반납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급여 반납한 그 금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20억입니다. 그렇게 압박한 금액이. 그러면은 하루 이자가 거의 80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고 이걸 대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OECD 주요국은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해서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약 60%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점점 더 이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무상 악화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으로 가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료비 연동제가 중단됐죠. 예, 일정 부분 요금 조정할 때 감안합니다. 아니요,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예, 기계적으로 연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전기와 같은 이런 기초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돼 있고 여기에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지면서 또 균형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분들이 민생 걱정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방망경영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몰려가고 지금 사기가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아무리 지역자금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말 정부가 뭐 이거는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속편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전기요금을 200%에서 30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 정부는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소비자한테 지원하고 전력회사의 연료비를 지원했고 프랑스 ETS 같은 경우는 제국 국유화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력산업의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잘못된 전력 거래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발전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이 전력 거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를 해야 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전기요금 전환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정말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 문제 해법을 찾으려면 적어도 전문가들 모아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어제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고생은 고구마를 보냈는데요. 고생은 시컷하고 상해금도 받지 못한 구멍난 한전인들의 자존심을 메워줄 맛있는 고구마를 보냅니다. 방으로 이걸 보내면서 이런 글을 보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결 방안을 찾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부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 구성원들이 책임이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